7월의 하늘은 유난히 눅눅했다. 햇살은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오히려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온몸에 끈적한 땀이 맺혔다. 버스 창가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던 박영수는 자꾸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버스 기사 뒤쪽 창문으로 낡은 간판이 하나 둘 스쳐 지나갔다. 오래된 식당, 철물점, 이름도 바뀌지 않은 차파점. 모두 세월의 녹이 쓴 듯 빛이 바랬는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들이 어린 시절 기억과 겹쳐지며 생생하게 살아났다. 에구,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이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늘은 동창회였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 그러나 장소가 문제였다. 시내 호텔이나 식당이 아니라 폐교가 된 그 초등학교 교실이었다. 학교는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았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문을 닫고 이제는 철거까지 결정이 난 상태. 며칠 뒤면 완전히 사라질 터였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안했다. 얘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만나자. 철거되기 전에 한 번만 더 모이자. 그 제안은 영수의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다. 평생 교사로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은퇴한 지 10년도 넘었다. 그러나 자신이 학생이었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일 거라는 생각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참석을 결정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어귀를 걸어 들어가자 녹슨 교문이 보였다. 철제 기둥 위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공공초등학교라는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다. 교정은 잡초가 무성했고 운동장은 갈라진 땅바닥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영수의 눈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겹쳐 보였다. 공을 차며 달려가던 아이들,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던 친구들, 종소리에 허겁지겁 교실로 들어가던 모습. 이게 벌써 반세기 전 일이라니. 그는 혼잣말하며 교문을 밀어 열었다. 삐걱. 소리가 울리며 먼지가 흩날렸다. 폭도로 들어서자 마룻바닥은 삐걱거렸다. 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유리창은 뿌옇게 먼지가 끼어 있었다. 그러나 햇살이 기울어 들어오는 그 풍경이 이상하게 아늑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어이 영수야. 뒤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돌리자 허리가 굽은 노인 하나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환하게 웃는 눈. 정환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에서 매일 장난을 치던 친구. 정환이? 야, 내가 진짜 왔구나. 둘은 어색하지만 따뜻하게 손을 맞잡았다. 굳은 살 가득한 손마디가 서로의 세월을 말해주었다. 순간만큼은 다시 아이가 된 듯했다. 정환은 활짝 웃었다. 야, 내가 올 줄 몰랐다. 내가 서울서 안 내려올 줄 알았지. 그런데 이번만은 안 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 둘은 나란히 교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동창들이 와 있었다. 영수 왔다. 야, 머리 하얗게 된 거 봐라. 농담 섞인 환영이 쏟아졌다. 낡은 책상 위에 앉아있던 얼굴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어깨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릴 적 그대로였다. 누군가는 여전히 큰 목소리로 웃었고 누군가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모두가 반갑고 따뜻했다. 칠판도 그대로였다. 금이 가 있었고 오래전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야, 여기 좀 봐라. 정환 하하트, 숨이 아직도 있네? 정환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야,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 지우지도 않고 남아있네, 하하.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잠시 후 누군가가 명단을 나눠주었다. 이거 오늘 참석자 명단이래. 박영수는 무심코 이름을 훑다가 순간 손이 멈췄다. 박철민. 그 이름에서 그의 숨이 걸렸다. 철민은 이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였다.
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다 결국 장례식까지 치른 분명한 죽음을 맞이한 친구였다. 이게 어찌 된 거지? 철민이가 왜 명단에 있어? 영수가 낮게 물었다. 정화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나도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냥 올려놨나 보지 뭐. 아니, 누가 명단을 만들었는데? 나도 몰라. 그냥 준비위원회에서 왔다던데. 영수는 속이 뒤틀렸다. 죽은 사람을 명단에 넣는 게 말이 되나? 누군가 장난을 친 건가? 그러나 그가 더 캐묻기도 전에 끼익. 교실 문이 열렸다. 얘들아, 늦어서 미안하다. 나직은 목소리.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돌린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박철민이었다. 그는 젊지도 늙지도 않은 얼굴로 서 있었다. 영수가 기억하는 20대 청년 시절 그대로의 모습.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는 거였다. 오히려 반갑게 웃으며 야, 철민아 하고 달려가 등을 두드리는 이들까지 있었다. 박영수만이 입술을 달싹이며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영수의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분명히 틀림없이 박철민이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는 얼굴, 교복 대신 평범한 셔츠 차림이지만 그 표정과 눈빛은 영수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그러나 불가능했다. 철민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빙글 돌았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 저건 대체 뭐지? 놀랍게도 교실 안에 다른 동창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맞이했다. 야, 철민아. 내가 제일 늦었다. 이 자식 옛날처럼 또 시간 안 지키네. 하하, 그래도 결국 왔네. 어서 와. 모두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자리를 내주었다. 철민은 자연스럽게 걸어와 맨 뒷자리, 자신이 늘 앉던 창가 쪽 자리에 털썩 앉았다. 그 순간 박영수의 손끝이 싸늘해졌다. 분명 20년 전 영수는 그의 장례식에서 관을 직접 메고 눈물을 흘렸었다. 이건 꿈일까? 아니면 내가 미친 건가? 교실은 어느새 시끌벅적했다. 야, 우리 그때처럼 수업해보자.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마지막 교실인데 수업은 해야지. 정환이 분필을 잡아 칠판 앞으로 나갔다. 칠판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지만 그는 힘주어 글씨를 썼다. 국어 시간. 자, 받아쓰기 간다. 그는 일부러 과장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여름밤. 반딧불이는 우리들의. 순간 모두가 킥킥거리며 종이를 꺼내는 신용을 했다. 머리 희끗한 노인들이 초등학생처럼 고개를 숙이고 연필을 꾹꾹 눌러 쓰는 모습은 우스웠지만 동시에 묘하게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다. 박영수도 따라 웃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철민 쪽으로 향했다. 철민은 종이를 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의 손끝이 허공을 움직일 때마다 마치 종이에 글씨가 써지는 듯 공기가 일렁거렸다. 야, 이번엔 노래 시간 하자. 누군가 손뼉을 치자 갑자기 교실 안에 오래된 풍금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무도 연주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모두가 동시에 노래를 따라 불렀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목소리는 떨리고 음정은 틀렸지만 합창은 묘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노래는 창문을 넘어 교정 위로 퍼져나갔고 찹초무성한 운동장에 마치 아이들의 발자국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박영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노래, 그 소풍. 1963년 봄, 아이들과 함께 소풍 가던 길에 다 같이 부르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 교실은 그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손뼉을 치며 웃었다. 야, 체육 시간도 해야지 않겠냐?
좋지? 달리기는 힘드니까 그냥 제기차기 어때? 아이고 무릎 나가겠다. 농담이 오갔다. 그러자 한쪽 구석에서 정말로 제기가 툭 떨어졌다. 누군가 장난삼아 발을 휘두르자 제기는 허공에서 반짝이며 올랐다. 손뼉이 터지고 웃음소리가 번졌다. 영수는 차마 웃지 못했다.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은 분명 현실이 아니었다. 죽은 친구가 함께 웃고 존재하지 않는 풍금과 제기가 나타나며 모두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들이 다시 한번 찾아와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새 창밖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석양이 교실 안으로 스며들며 오래된 책상 위에 주황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순간 철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몸은 어딘가 투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영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영수야, 내가 아직 의심하는 거 알아. 하지만 여긴 진짜 마지막 교실이야. 박영수는 숨을 삼켰다.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면서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교실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잇는 경계 같은 곳이라는 걸. 그리고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조용히 사라졌다.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마치 연기가 스르륵 흩어지듯 남은 자리에 책상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야, 봤어? 영수가 옆에 정환을 붙잡고 속삭였다. 그러나 정환은 잠시 눈을 피하더니 담담히 대답했다. 응, 봤다. 하지만 괜찮아. 다들 자기 자리를 찾는 거니까. 박영수의 등골에 소름이 올랐다. 자리를 찾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환은 씁쓸하게 웃었다. 곧 알게 돼. 영수야, 마지막 종이 울리기 전까진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교실 안은 여전히 웃음으로 가득했다. 받아쓰기를 하고 동요를 부르고 제기차기까지. 낡은 책걸상 위에 앉은 노인들의 모습이었지만 눈을 감으면 분명히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그러나 박영수의 가슴은 점점 더 서늘해졌다. 왜냐하면 조금 전 분명히 한 명이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마치 연기가 흩어지듯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그 자리는 빈 책상으로 남아 있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원래부터 그랬다는 듯 다른 동창들은 계속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야, 다음은 미술 시간 어때? 누군가 분필을 잡고 칠판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렸다. 이거 풍경 그리기 시험이야. 다들 기억나지? 한번 해보자. 종이와 연필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모두가 웃으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서툰 산을 그렸고 누군가는 엉성한 강아지를 그렸다. 박영수도 연필을 들어 종이에 선을 그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그림이 자연스럽게 완성되었다. 그가 그린 건 학교 운동장이었다. 철봉, 미끄럼틀, 그리고 뛰어노는 아이들. 어릴 적 자신과 친구들이 있었다. 눈물이 번졌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때였다. 교실 뒤쪽에서 또 하나의 빈자리가 생겼다. 한 친구가 웃으며 종이를 접더니 그대로 창밖으로 나가는 듯 보였다. 그 순간 그의 모습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영수가 벌떡 일어섰다. 지금 다들 보고 있잖아. 사람이 사라졌다고. 그의 외침에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철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영수야,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사라지는 게 끝이 아니야.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영수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자리라니? 다 죽은 건가? 우리
다 죽은 거냐? 정환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붙잡았다. 아직은 아니야. 넌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랑 다르지. 그럼 너희는?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철민이 웃었다. 우린 이미 오래전에 떠났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야 마지막 교실이 완성되니까. 영수는 숨이 막혔다. 눈앞에 보이는 친구들의 얼굴이 흐려졌다. 분명 노인이었는데 순간순간 어린아이로 보였다. 주름진 얼굴 위에 동그란 안경을 쓴 초등학생, 흰머리 사이로 삐죽 솟은 까까머리. 교실이 흔들렸다. 낡은 천장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다. 의자는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곳은 분명 현실이 아니었다. 추억과 기억, 그리고 미처 끝내지 못한 시간들이 모여 만들어진 마지막 교실이었다. 그때 또 한 명이 사라졌다. 그리고 또 한 명. 웃고 떠들던 목소리가 하나씩 줄어들고 빈 책상이 늘어났다. 남은 사람은 이제 20명도 되지 않았다. 박영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건 꿈이야. 분명히 꿈일 거야. 그가 중얼거리자 철민이 고개를 저었다. 꿈이 아니다. 넌 지금 마지막 교실에 있는 거다. 우리 모두가 기다린 자리. 왜? 왜 하필 나야? 너는 교사가 되었잖아. 너는 우리 대신 교실을 지켜줬잖아. 그러니 마지막 시간 내가 있어야 해. 박영수의 눈앞이 흐려졌다. 어린 시절 칠판 앞에 서서 장난을 치던 철민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가 떠난 지 20년. 그러나 지금 눈앞에 다시 살아있었다. 철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영수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 종이 울리기 전까진 우리 함께 있는 거다. 교실은 점점 기묘한 공간으로 변해갔다. 창문 밖의 풍경은 아침이 되었다가 순식간에 저녁으로 바뀌었고 다시 별이 떠있는 밤으로 변했다. 시계 초침이 제대로 돌지 않는 듯 시간은 앞뒤로 뒤섞였다. 박영수는 눈앞에서 또 한 명이 사라지는 걸 봤다. 친구는 웃으며 손을 흔들더니 그대로 교실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자 그의 모습은 문틈 사이에서 빛처럼 흩어져 버렸다. 빈 책상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교실은 점점 쓸쓸해졌다. 처음엔 30명 가까이 있던 동창들이 이제는 10명 남짓.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조차 희미해지며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야, 우리 그때처럼 시험 한번 보자. 누군가 장난스레 말했다. 시험? 순간 모두가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칠판에 커다란 문제가 적혔다. 우리들의 마지막 질문. 이곳은 어디인가? 순간 웃음이 멎었다. 모두가 침묵했다. 영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철민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여긴 우리가 돌아와야 할 마지막 교실이지. 그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또 두세 명이 동시에 사라졌다. 그들의 자리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았다. 박영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대체 왜 나를 여기 불러낸 거야? 나만 살아있는 건가?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넌 아직 살아있지. 그래서 내가 필요했어. 마지막 종을 울려줄 사람이. 종? 영수가 눈을 크게 떴다. 철민은 창가를 바라봤다. 노을이 스며드는 하늘 끝에서 어렴풋이 운동장의 종탑이 보였다. 녹슬어 삐걱대던 그 종.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울리던 종. 영수야, 내가 종을 울려야 수업이 끝나. 그래야 우리도 떠날 수 있어. 그 순간 또 하나의 빈자리가 생겼다. 이번에는 정환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야, 영수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 먼저 간다. 그래도 넌 끝까지 남아있어라.
우리 반의 마지막 반장이잖아. 그는 씩 웃더니 교실 문을 나섰다. 그리고 그대로 빛 속으로 녹아 사라졌다. 박영수는 멍하니 그 빈자리를 바라봤다. 눈물이 치밀었다. 반장이라니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그러자 철민이 말했다. 소용있지. 내가 있기에 이 교실이 끝까지 교실인 거야. 남은 건 이제 5명. 교실은 쓸쓸했지만 이상하게도 더 따뜻해 보였다. 창문 밖에 반딧불이가 날아들어 불빛을 흩뿌렸다. 어릴 적 여름밤의 풍경이 그대로 재현된 듯했다. 얘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하자. 철민이 제안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풍금 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합창했다. 졸업식 노래. 잘 있거라, 우리는 헤어진다. 목소리는 떨리고 몇몇은 흐느끼며 따라 불렀다. 그러나 그 노래는 교실을 가득 채웠다. 영수는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었다. 목이 메어 가슴이 터질 듯 아파 그저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노래가 끝나자 2~3명이 동시에 사라졌다. 이제 교실엔 영수와 철민 단 둘만이 남았다. 철민은 조용히 웃었다. 드디어 둘이네. 옛날처럼 내 옆자리 내가 지킬게. 박영수는 손을 떨며 책상을 부여잡았다. 넌 이제 가야 하는 거지?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마지막 종은 내가 울려야 해. 그래야 우리 모두가 편히 떠날 수 있어. 교실 안에는 이제 단 둘뿐이었다. 박영수와 박철민.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어 2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먼지 쌓인 교탁, 낡은 분필 하나, 그리고 덩그러니 남은 빈 책상들.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교실은 마치 무대에 막이 내려가기 직전처럼 고요했다. 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수야, 넌 아직 믿기지 않지?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손등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어떻게 믿겠냐, 넌 이미. 말끝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철민은 빙긋 웃었다. 맞아. 난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꼭 육신이 사라졌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일 날을 기다렸던 거지. 영수의 눈가가 젖었다. 근데 왜 하필 나야? 왜 나만 불러낸 거야? 철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바라봤다. 어릴 적 그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이 찹초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넌 교사가 되었잖아. 넌 교실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야. 우리 반의 마지막 반장이기도 했고. 반장이라니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늘 부족했어. 아이들을 다 챙기지도 못했고 가끔은 더 큰 목소리로 화만 냈어. 교사로 살았지만 솔직히 제대로 해낸 게 있는지 모르겠어. 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영수야. 우리가 널 어떻게 받는 줄 알아? 늘 책임지는 녀석, 늘 끝까지 남아서 불 끄던 녀석. 내가 있었으니까 우리 반은 늘 반 같았어. 그 말에 영수의 기억이 번쩍 되살아났다. 1964년 겨울, 난로에 불이 너무 세게 붙어 교실이 연기로 가득했던 날. 모두 도망치듯 뛰쳐나갔지만 영수는 끝까지 남아 불을 끄려고 물을 들이부었다. 그날 담임 선생님은 그에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 함께 외쳤다. 우리 반 반장은 영수야. 그 목소리가 지금 귓가에 그대로 울려 퍼지는 듯했다. 철민이 책상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린 하나둘 다 떠났지만 마지막 종을 울릴 사람은 내가 돼야 해. 내가 수업 끝이다 하고 말해줘야 우리 모두 편히 돌아갈 수 있어. 영수는 몸이 떨렸다. 만약 내가 종을 울리지 않으면? 철민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 반은 영원히 교실에 남아 떠돌게 되겠지. 미완의 수업처럼. 교실 천장이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창밖의 노을은 점점 어두워졌다. 바람이 불자 분필가루가 흩날리며 하얗게 교실을 메웠다. 그리고 철민의 몸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안 돼. 영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직 가지마. 나 혼자 남기지 말고. 철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곧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내가 울려야 하는 종은 단지 우리 반만의 종이 아니야. 내 삶 전체의 종이기도 해. 영수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종을 울린다는 건 끝을 인정하는 거잖아. 철민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끝은 두려운 게 아니야. 끝이 있어야 진짜 배움이 되는 거지. 종은 단지 수업의 끝을 알릴 뿐 삶의 끝을 알리는 게 아니야. 그 말에 영수의 가슴이 벼락처럼 울렸다. 수업의 끝? 그러나 또 다른 시작. 창밖 운동장에 있는 오래된 종탑이 희미하게 빛났다. 녹슬고 금이 갔지만 분명 그곳에 종이 매달려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흔들던 그 종. 쉬는 시간마다 웃음과 함께 울리던 그 종. 철민이 속삭였다. 영수야. 이제 내 차례야. 가서 울려라. 박영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온몸이 떨렸지만 천천히 교실 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낡은 복도에 울렸다. 삐걱삐걱. 그 소리는 마치 수십 년 전 어린아이들이 달려가던 소리와 겹쳐졌다. 뒤를 돌아보자 교실 안에 철민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몸은 반쯤 투명해져 있었다. 영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얘들아, 잠시만 기다려. 내가 곧 종을 울릴게. 박영수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낡은 교실 문을 지나 복도로 나서자 공기의 온도부터 달라졌다. 안에서는 따뜻한 촛불 같던 기운이 감돌았다면 바깥 폭도는 차갑고 묘하게 낯설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은 오래된 사진 속 장면처럼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그는 철민의 마지막 웃음을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구나. 폭도를 걸을 때마다 과거의 장면들이 겹쳐 보였다. 아이들이 줄지어 달리던 소리, 쉬는 시간마다 들려오던 장난스런 웃음. 창문에 손바닥을 대던 순간 어릴 적의 자신이 그 자리에 겹쳐졌다. 까까머리 소년 영수가 창문에 코를 박고 야, 비 온다. 오늘 체육 못한다. 라며 소리치던 모습. 그 순간 박영수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동시에 눈물이 고였다. 그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운동장에 다다르자 종탑이 보였다. 녹슬어 삐걱거리는 철제 구조물. 오랜 세월 비바람에 시달렸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종은 까맣게 변해 있었고 매달린 줄은 반쯤 끊어져 있었다. 박영수는 종탑 앞에서 멈춰섰다. 심장이 요동쳤다. 내가 이걸 울리면 정말 끝나는 건가? 그때 바람이 불며 운동장 위에 반딧불이가 흩날렸다. 여름밤마다 아이들이 쫓아다니던 작은 빛들이었다. 박영수는 순간 그 빛 속에서 친구들의 얼굴을 보았다. 뛰어다니며 소리치던 아이들, 공을 차던 모습, 깔깔 웃으며 서로 장난치던 얼굴들. 모두 반딧불이처럼 반짝였다가 사라졌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었다. 얘들아, 보고 싶었다. 너무 보고 싶었다.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철민이었다. 영수야. 아직 주저하는구나. 하지만 기억해. 종은 끝을 알리지만 동시에 새 시작을 열어주기도 해. 영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철민이 교실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미 몸은 거의 투명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박영수는 종탑에 손을 얹었다. 쇠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줄을 잡아당기려 하자 손이 덜덜 떨렸다.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다. 아직 아니야. 울리지 마. 울리면 정말로 끝이야. 아니야. 울려야 돼. 그래야 친구들이 떠날 수 있어. 그래야 내 마음도 자유로워져.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끝낼 자신이 없어. 그때 종탑 아래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아이였다. 교복도 아닌 옛날 국민학교 시절 교복 같은 옷을 입은 소년. 까까머리, 눈빛이 반짝이는 소년. 박영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소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형, 울려. 괜찮아. 수업은 끝나야 집에 갈 수 있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을 꿰뚫었다. 영수는 무너져 내리듯 울음을 터뜨렸다. 그토록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미련, 후회,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소년은 다시 말했다. 형이 울려야 나도 집에 갈 수 있어. 박영수는 이를 악물며 두 손으로 줄을 잡았다. 무겁게, 아주 무겁게 줄이 내려왔다. 그 순간 하늘에 번개처럼 울림이 퍼졌다. 댕. 낡은 종이 깊고도 긴 소리를 내며 운동장에 메아리 쳤다. 교실 창문이 흔들렸고 잡초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리고 교실 창가에 있던 철민이 미소 지었다. 그의 입모양이 또렷하게 보였다. 고맙다. 영수야. 이제 수업 끝이다. 그의 모습은 빛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교실 안 빈자리에 남은 그림자들도 모두 동시에 사라졌다. 운동장은 고요해졌다. 남은 건 종의 여운과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소리뿐이었다. 박영수는 줄을 놓고 무릎을 꿇었다. 눈물과 땀이 뒤섞여 흘렀다. 그러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얘들아, 잘 가라. 수업은 끝났다. 운동장의 종소리가 메아리 쳤다. 댕, 댕. 낡은 세종의 울림은 삐걱거리며 길게 퍼져나갔고 산 너머 하늘 끝까지 흔들리는 듯했다. 박영수는 줄을 놓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 묵은 먼지를 씻어내듯 가슴속 응어리가 흘러내리는 눈물이었다. 그 순간 운동장을 가득 메웠던 반딧불이들이 동시에 날아올랐다. 수백, 수천의 작은 불빛이 하늘을 메우며 춤췄다. 그 빛 속에서 영수는 친구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야, 영수야, 늦지 마라. 우리 반장 고생 많았다. 덕분에 즐거웠다. 그 목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귓가에 속삭였다. 순간 종소리와 합쳐져 하나의 합창이 되었다. 영수는 흐느끼며 웃었다. 그래, 잘 가라. 잘 가, 얘들아.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는 낡은 벤치 위에 앉아 있었다. 폐교 앞 잡초 무성한 운동장 가장자리의 벤치.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고 바람은 고요했다. 주변은 아무도 없었다. 시끌벅적하던 동창들의 웃음소리도 철민의 미소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꿈이었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손을 내려다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먹 안에 작은 하얀 분필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칠판에 쓰던 그 낡은 분필. 분명히 교실에서 철민이 쥐고 있던 그것이었다. 영수는 분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다. 그 하얀 가루가 바람에 날리자 순간 교실의 풍경이 눈앞에 스쳐갔다. 친구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 철민이 분필로 칠판에 썼던 글씨. 수업 끝. 그 글씨가 또렷이 떠올랐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분필 조각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있던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폐교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금이 간 벽, 깨진 창문, 잡초 속에 반쯤 묻힌 운동장.
그러나 영수의 눈에는 달리 보였다. 방금 전까지 친구들이 뛰놀던 운동장, 교실에서 웃고 떠들던 아이들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는 허공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얘들아, 고맙다. 나까지 불러줘서. 정말 고맙다.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70평생 교사로 살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미안함과 후회가 있었다. 떠나간 친구들, 지켜주지 못했던 약속들, 끝내 하지 못한 말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게 조금은 해소된 듯했다. 종소리는 단지 그들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까지 풀어낸 듯했다. 마을 어귀를 지나며 한 노파가 영수를 보더니 물었다. 아이고 아저씨, 거기 폐교에서 뭐 하셨어요? 오늘 철거 들어간다던데. 영수는 멈칫했다. 철거? 노파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정말이었다. 폐교 건물 앞에는 이미 굴착기와 공사 차량들이 서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담배를 피우며 철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수는 놀랍지 않았다. 그저 담담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마지막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머릿속에 여전히 종소리의 메아리가 남아 있었다. 땡, 땡. 그 울림은 단순한 쇳소리가 아니라 친구들의 웃음소리, 함께 부르던 노래,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영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얘들아, 수업 끝이다. 이제 집에 가자. 폐교 철거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며칠 뒤 영수가 다시 마을을 찾았을 때 교정엔 이미 흙먼지가 가득했다. 굴착기의 쇳발톱이 벽을 허물자 벽돌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졌다. 창문은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남아있던 교실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을 어르신들은 눈시울을 훔쳤다. 이제 진짜 끝이구먼. 그래도 오래 버텼어. 50년도 넘게. 박영수는 먼 발치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종을 울렸고 마지막 수업을 마쳤으니까. 며칠 뒤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초등학교 철거. 마지막 동창회. 기사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함께 실려 있었다. 교실 앞에서 모여 앉아 웃고 있는 아이들. 사진 속에는 영수의 어린 시절 모습도 있었다. 1959년 공공초등학교 5학년 3반. 신문 기사는 짧았다. 폐교 철거를 앞두고 마지막 동창회가 교정에서 열렸다. 참가자는 극소수였으나 모두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영수는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었다. 그런데 기사 마지막에 이상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참석자 명단에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동창들의 이름도 있었다. 영수는 신문을 덮고 조용히 웃었다. 맞아. 그날 우리 모두 함께 있었지. 그는 지갑에서 작은 분필 조각을 꺼냈다. 아직도 가슴속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그것. 신문 위에 올려놓으니 마치 흑백 사진 속 칠판에 하얀 글씨가 새겨지는 듯했다. 수업 끝. 그날 이후 영수는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내가 제대로 했을까? 더 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자책 대신 그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걸 기억해줬다. 몇 달 뒤 마을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폐교가 있던 자리에 돌 하나가 놓이고 그 위에 글자가 새겨졌다. 공공초등학교 마지막 졸업생 동창회. 그 아래엔 누군가 남긴 문장이 있었다. 누가 새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영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는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교실은 우리를 품었다. 그날 저녁 영수는 혼자 교정에 섰다. 학교는 사라졌고 잡초만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여전히 종소리가 들려왔다. 땡, 땡. 그 소리는 바람 소리와 섞여 들렸고 그 속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반장, 수업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다음 세상에서 또 보자. 영수는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얘들아, 알았다. 오늘은 진짜 수업 끝이다. 잘 가라.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올랐다. 그 별빛은 마치 반딧불이처럼 반짝였고 교정 위를 수놓았다. 박영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오래된 학교의 그림자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드는 듯 보였다. 그는 잠시 뒤돌아보았다. 텅 빈 운동장, 그러나 분명히 웃음과 노랫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얘들아, 잘 가라. 그리고 고맙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건강하세요.